정치대담 캠프 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박성준 대변인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의 최영두 전략자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건 대선 전국을 떠나서 진작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대선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까이 갈수록 점점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규명하고 또 이로 인한 국민적 분노와 그런 것들을 분명히 진실 규명을 통해서 해소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만일 이재명 후보도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고함을 입증하려면 빨리빨리 털고 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말을 바꾸고 또 여당이 지금 민주당이 이제 특검 법사위를 통해서 할 수 있었는데 이 특검만 뺐습니다. 만일 실제로 특검할 뜻이 있었다면 진작 할 수 있던 일이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빨리 해야 될 일이고요. 지금 이 사안은 굉장히 비극적 사건입니다만 성남시장 당시에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금 수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수사할 경우에 바로 위선 문제가 이제 불거질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이분이 이제 이재명 당시 시장, 정진성 당시 정책실장 그리고 이제 그 라인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초과 수익 같은 것을 회수하자고 했던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퇴시키려고 했던 그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의혹 수사에서 가장 부담스러웠던 진술이 부담스러웠던 분 아니신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난번에 이제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안을 냈다. 제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부산저축은행 부분이 포함이 됐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부산저축은행 가지고도 하자 그랬고 해보면 재밌는 것이 많이 나올 것이다 했습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변호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대통령이 속한 법인이 부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정말 특검에 포함시켜서 하자는 게 진작 우리 입장이었고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나 사실 민주당 입장은 특검할 사안이 아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난감해지니까 특검을 하자고 말을 돌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부 변죽만 올렸지 폭판을 바로 때려야 되거든요. 폭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50억 클럽 이야기하는데 50억 드러난 거 그 부분은 다 드러나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천대유의 사람들이 그 엄청난 초과 수익이 들어갔고 그게 들어갈 때 초과 수익을 결정하는 과정 또 화천대유의 그 대주주가 이 돈을 수백억을 뽑아서 어떻게 돈을 썼는지 정말 추적해야 될 자금 출처 조사가 많거든요. 그 부분이 전혀 검찰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 특검을 해야죠. 예, 지금 이재명 후보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불씨를 덮고서 가서 이게 과연 국가 지도자로서 분명한 위신이라든가 이런 그게 서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분명히 밝혀야 될 일이고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이 문제는 밝혀야 됩니다. 밝혀서 근데 만일 그 대통령이 됐다 누군가가 근데 사안이 드러났다 그러면은 그건 공소시효가 중지될 뿐입니다. 그 죄는 안고 가야죠. 안고 가야 되고 이게 사실은 빠르게 치면은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에 금방 끝났습니다. 이게 특검 시기를 한정해서 대개 얼개는 드러나 있거든요. 도대체 그 엄청난 초과 수익 이번에 왜 유한기 씨가 비극적 선택을 했냐 그러면은 유한기 씨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유동규와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U1, U2였습니다. 그렇죠. 넘버원이 지금 구속된 사람이고 이번에 비극적 선택을 하신 분이 U2인데 이분이 이재명 다음에 정진상 이렇게 이어지는 핵심 라인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그리고 이분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초과 수익을 환수하자는 조항을 넣자고 했을 때 그 넣자고 한 사장 이런 사람들을 압박해서 물러나게 한 사람이거든요. 왜 그런 일이 났겠습니까? 그런 행정적인 절차 의혹들을 분명히 해소하지 않고서 그리고 이 수없이 많은 천문학적 돈이 그 화천대유라는 사람에게 흘러갔고 이 돈이 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밝혀야죠. 자, 50억 받은 사람이 깃털이고 몸통은 수천억의 초과 이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당군일의 최대 수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 수익을 얻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대법관 그 권순일 대법관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재명 후보가 대선 출마를 가능하게 했던 바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만들어준 분입니다. 그분이 왜 그러면은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그렇게 엄청난 돈을 받고 영입이 되었는지 그런 특검을 등등을 통해서 다 치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셨다. 만일 이재명 후보가 저 행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분명한 각인을 주려고 하면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재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경북 그리고 박정희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기적을 가져온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역사 인식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되어 있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점령군의 나라, 친일파의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점령군의 나라, 친일파의 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7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인구 5천만에 7번째 그 강대국이 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기적이라고 외국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열의와 이런 그 헌신 때문에 가능해진 거거든요. 그 기적을 이번에 왜 대한민국의 기적이 가능했는지를 박정희 대통령의 그 흔적들을 보고 또 경부고속도로도 가신다고 하는데 특히 경부고속도로 할 때 전부 반대했습니다. 야당 반대하고 그런 시기에 경부고속도로 만들어서 이런 근대화를 이루었던 것들을 대한민국의 기적을 새롭게 발견하는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릉은 이제 윤 후보 외가가 있는 곳이고 이준석 대표랑 동행을 했는데 그 울산 회동 이후에 좀 같이 다니는 게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앙금 완전히 없어지고 원팀 된 겁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이제 이준석 대표는 정말 이제 요즘 뭐 브로맨스라 그럽니까? 굉장히 30대와 60대 초반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 세대가 이루어야 될 통합과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함께 발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그렇게 했던 또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유를 화학적으로 다시 결합시켜서 큰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